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대선 후보 직격 인터뷰에서 원희룡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예, 우선 전기차 천국을 만들고 전기차 천국. 인공지능 인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주에는 이미 시범 사업을 다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제주는 앞서갈 겁니다. 제주 땅을 지키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자연 지켜서 지금은 가장 아름다운 핫플레이스로 온 국민이 1,500만 명씩 찾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삶이 지금 힘들잖아요. 우리 양극화도 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늘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서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힘든 삶에 도움이 되는 국가 찬스를 국가가 과감하게 그런 공정의 정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신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30년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기후변화, 인공지능, 그리고 글로벌 시대 이런 나라의 미래를 놓고 혁신 성장의 기운을 일으켜서 다음 세대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과거처럼 서로 분열하고 서로 현실과 동떨어진 무능한 이런 정책들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세계 탑5로 다음 세대가 더 잘 살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나라로 가자. 예, 그런 저의 소신과 포부를 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교육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의 기회의 주인공이죠.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 능력은 제가 몸에 배어 있고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던 우리 앞에 불의와 더 낮은 곳으로 저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정의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당내 보수정당 내에서 개혁 정치에 부닥쳤던 앞장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도 있습니다. 또 제주지사를 통해서 행정 경험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일들의 경험과 능력들을 단련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점들을 살려서 이 시대의 아픔 그리고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과 뜨겁게 공감하면서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서 저 자신이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당대표가 경선 기획, 경선 심판 이것까지 보려고 하면 안 된다.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을수록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 이 싸움은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다. 근데 그래도 당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당의 최후의 조정자 그리고 승자든 패자든 전부 거기를 통해서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그 최후의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라. 그렇게 충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그 당대표로 뽑히는 과정에서 저처럼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그 후에도 젊지만 얼마든지 그 당내의 다양한 세력들을 경청하면서 잘 해나갈 거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가장 앞장섰던 게 바로 저다.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이 대표가. 예. 경선에서 당대표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럼 심판이냐? 심판도 아니에요. 심판을 선임해서 이 전체 판에 대해서 큰 틀에서 국민의 신뢰와 당원들의 신뢰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뭐랄까요? 상징적인 90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 그 역할은 안 하고 자꾸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장에 들어와서 자기가 볼 찰라 그러느냐. 이거 큰일 난다. 앞으로 두고 봐라. 내가 20년 동안 당내 정치에 온갖 파란만장을 겪어본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그걸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꾸 말로 저를 이기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싸움 이기려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다.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구나. 이 부분에서 좀 심각하다고 느꼈고요. 당 대표는 대투쟁에 앞장서야 된다.
지금 간첩 문제니 코로나 백신 문제니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대변하기를 원하는 이슈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 싸워야 된다. 이 싸움의 대표는 안 보이고 전부 후보들하고 싸우는 모습, 이게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정부랑 싸울 생각 없어요. 당대표가 경선에 들어와서 선수나 자꾸 감독이나 심판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대여투쟁을 왜 안 하냐. 그리고 그런 거에서 당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요? 당대표라는 것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것의 본질은 쉽게 말하면 자아도취고 자기 독선, 굉장히 지금 붕 떠 있구나. 그런 걸 느껴서 말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만과 독선의 그 모습을 벗고 제대로 된 당대표의 모습으로 그 위치로 돌아가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포문을 열었죠. 네, 본인도 그건 알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소위 당의 중진위원이라든지 기존의 정치 선배들이라는 사람이 내 줏대도 없이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막상 또 선거가 되니까 카메라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자꾸 유세차에 마이크 잡으려고 올라오고 이런 걸 보면서 본인은 이게 뭐냐,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졌겠죠. 저는 난 그거는 옳은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꾸라고 우리가 젊은 대표 뽑은 것도 맞고요. 문제는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참신한 스타일, 이것만 갖고 우리가 이 다양한 세력을 하나로 아우르면서 이 민주당의 그 험악한 세력들과 겨뤄야 되는 이 고비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그 단결력과 리더십이 나오겠는가. 그거는 일부일 뿐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조그마한 성공,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독단적이고 오만하게 무시를 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자기가 재주가 뛰어나고 포용력과 다른 사람을 아우르는 이런 게 부족하면 이런 걸 보완하고 자기를 낮춰야 되거든요. 자기가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자기가 기획 아이디어 몰고 다니면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냐고요. 욕심이죠. 당이라는 구조는 대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위원회도 우리가 최고위원회요, 잠을 깨라. 이제는 이 당의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가 작동을 해야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기 경보 상황에 울렸다. 제가 위기 경보를 울리고 있는 거죠. 대표 혼자의 독단을 우리가 더 많은 숫자의 당원들의 총의를 가지고 제어를 하겠다는 제가 선언한 거예요. 아니, 그걸 알고 평가받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요. 경선 과정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만만한 국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이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판단할 거다.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높은 지지가 나오는 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았던 것, 그렇죠. 거기에 맞서 싸웠던 어떤 결기,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그냥 싹 시원하게 대청소하지 않겠냐. 이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데,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청소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국민들을 정말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유능한 사람을 시키면 된다 그러는데, 알아보고 일을 시키고 속지는 않을 정도의 비전과 안목과 경험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저는 지식이 좀 부족하고 행정 경험이,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다, 이 자체가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안에 그게 기본은 돼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검증을 할 텐데, 충분히 짐작되기를 그 짧은 기간에 그게 안 될 것 같다. 타이밍은 도지사직 사퇴와 함께 이제 저희 캠프도 이제 어느 정도 준비됐고, 정책이든 메시지든, 그리고 원희룡이라는 하나의 이 주자의 어떤 그 상품으로서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다가가야 되는 거죠. 저는 내 집 마련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예.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 나라는 사실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자체를 절벽으로 막아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다락같이 올라있는 집값에 대해서 당장은 무주택자 중에서도 신혼부부부터 시작을 하는데 집값의 절반을 국가가 투자를 해주겠다.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주겠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빚을 얻어서 자본금을 마련하는 방법과 투자를 얻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투자를 얻었기 때문에 원금 상환의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살다가 내가 돈이 생겨서 이 지분을 내가 다 인수하고 싶다. 정부가 일정한 정해진 적정한 가격, 그러니까 어떻게 우대 가격에 지분을 인수할 수 있게 해서 100% 자기 집으로 사서, 그건 뭐 시세 차익을 봐도 되고요. 그다음 돈이 안 모여고 나는 뭐 이사 가거나 굳이 집을 팔 필요가 없으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 살고 싶다. 국채 이자 수준의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면서 실수요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요로 계속 살지 지분을 인수해서 처분을 할지에 대한 선택권뿐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어느 집을 살지에 대한 선택권도 거주자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힘든 국민의 삶에 대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가 찬스를 주는 것. 국가 찬스 1호가 바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국가의 지분 투자입니다. 2호는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에까지 진입하는데 청년 한 10여 년 정도의 많은 모색과 훈련과 방황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교육을 자기의 경제활동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기간 동안 교육 카드를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2천만 원을 모든 청년이 쓸 수 있도록 청년 교육 카드, 이것도 2호 공약으로 발표. 3호, 4호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보육 문제 또는 복지 문제 또는 일자리 창출. 비상 공약으로서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 생존 기반을 회복시키기 위한 100조 원 조달 프로젝트. 이게 국가 찬스라는 그 축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돈들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성장을 통해서 마련해. 우리가 앞으로 3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잘 살고 전 세계에서 지금 세계 10위권에서 세계 5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혁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에 기반한 디지털 혁명,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의 각종 규제를 허물어서 여기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을 만든다. 네 번째로는 지금 골다공증에 걸린 지방, 여기에 대해서 기업과 대학과 연구기관과 그리고 인프라 및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지방자치분권을 줌으로써 부울경, 그다음 대구 경북,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뭐 여기는 규모가 작지만 이런 수도권 외에 사중 이약이랄까 이소 정도의 대한민국의 신성장판을 만들어서 여기에 에너지 산업, IT 산업 뭐 이런 것들을 새로운 혁신 성장의 역동성이 전국에 골고루 올라올 수 있게 대통령이 이건 과감하게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다 흔들어 깨워서 혁신 성장으로 5위권의 나라로 가자. 이게 성장축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인간성과 공약의 현실성에서 빵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북한만큼의 리스크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거기에는 지지의 실체가 있습니다. 뭐 계곡 시원하게 뭐 철거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재명이 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고, 뭐 물론 처절한 배신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은 기다리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기대를 하고 그쪽을 선택하겠다는데 국민이 선택하는 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본선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크고 유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이면 토론, 그다음 앞으로 국가의 비전이면 비전,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그 본선 경쟁력,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들께 원희룡을 잘 눈여겨보시라. 인간성과 리더십이 정말 천하의 좋은 인재들을 넓게 끌어안아서 대한민국을 정말 밝은 미래로 끌고 갈지, 아니면 한번 권력을 쥐어줘 놓으니까 이걸 어떻게 권력을 휘두를지, 아니면 누구를 또 적으로 희생양으로 삼아서 어떤 피바람과 어떤 나라의 그 어지러운 이 난리판을 만들지, 불안불안한 그런 리더십을 선택할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우리는 이재명 그 뽑았다가 꽝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어떤 우리 국민들의 삶을 망치게 하는 다단계 사기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